안녕하세요. 대신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신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콘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암호화폐와 대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업데이트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페이스북, 텔레그램,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비트퓨리가 비트코인 전체 블록체인의 6분의 1 이상을 실명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채굴 회사로 알려진 비트퓨리는 최근 범죄 수사 분야에서 법 집행을 돕기 위해 블록체인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가명 시스템을 동식시키고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알려진 이 기술은 단순히 비트코인 블록체인만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 활동이나 기타 식별 정보를 모두 분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분석 방식을 통해 비트코인 활동과 공개적 신원을 연결시키지 않은 사용자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시의 경우 이런 분석에서 다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시의 가장 뛰어난 기능 중 하나인 프라이빗 샌드는 여러 명의 송금자의 신원을 믹싱함으로써 송금자를 숨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프라이빗 샌드의 기능이 사용될 때마다 대시 네트워크 전체의 익명성 역시 향상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소식은 대시가 포괄적 개발 문서 포탈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시코어의 계약자인 더 페지가 개발자 리소스, 즉 읽기 전용 포털을 만들어 대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 커뮤니티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발 포털은 비트코인.org의 개발 포털에서 포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호기심 많은 일반 사용자들도 대시의 기술적 특징을 코드 소스 자체에 접근하지 않고도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대시의 고유한 특징의 또 하나가 추가되었네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 가장 큰 이슈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얼마나 규제할 것이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를 화폐로 부를 수 없으며 가상징표 정도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필두로 상품 거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며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암호화폐에 관해 강한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버블 붕괴 시 개인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2시간 동안 약 13%가량 급락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기막히게도 정부 부처 간 협의에 따르지 않은 법무부의 단독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11일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한 방안 중 하나이고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강한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20일 현재 정부는 그간 강경한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상화폐 보도자료 엠바고의 내부자 거래가 밝혀지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원이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22만 명을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암호화폐 시장이 12월 초 수준으로 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와 중국의 채굴 단속 및 각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12월 초 수준으로 조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월 8일부터 시작한 하락세는 15일 약 7천억 달러 규모로 움직이다가 5,430억 규모로 떨어졌는데요. 현재는 다소간 회복돼서 6천억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시 역시 시장 조정 기간 중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12월 말과 1월 초 약 1,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던 가격은 15일 약 630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급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시장의 상승세를 타고 회복해서 9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네요. 2017년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해였는데요. 이로써 사용자가 급증하고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각국의 정부들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참여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기술 및 금융 트렌드가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물결을 거스르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고 육성을 장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뉴스는 대시가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35만 달러 규모의 R&D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시는 지난 8월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풀턴 공과대학과 제휴를 맺으면서 5만 달러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추가로 35만 달러 상당의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대학원생 과정의 개발을 위한 부분, 두 번째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블록체인 연구실을 위한 자금 지원 부분, 세 번째는 대시 장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입니다. 대시코어의 CEO인 라이언 테일러와 풀턴 공과대학의 학장인 칼라 스콰이어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관계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시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확장성 계획과 대중적 사용을 위한 확장성 문제에 도움이 되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양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블록 크기 확장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이 대시의 장기적 확장성 로드맵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여섯 번째 소식은 대시의 새로운 통합에 관한 뉴스입니다. 대시가 이번에 온라인 지불업체인 고코인과 온라인 광고회사인 스트라이크 소셜, 그리고 탑업회사인 피코와의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코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코인은 온라인 지불 프로세서로서 항공여행 플랫폼인 치베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라이언스게이트, 미국 부동산 회사인 리맥스 등 500여 개 이상의 업체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5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코인은 처음부터 알트코인의 등장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시의 높은 투명성과 마스터노드 거버넌스를 통해 대시의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사람들이 대시를 통해 영화 티켓이나 비행기 티켓부터 주택 구매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통합의 두 번째 주인공은 스트라이크 소셜입니다. 스트라이크 소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튜브 최적화 회사인데요. 이들은 엑스박스나 코카콜라, 넷플릭스 등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소셜과 같은 국제적 회사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취급하는 통화도 무척 많은데요.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회계나 재무 처리가 매우 까다로운 것은 물론 수수료 등으로 인해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번 대시와의 통합을 통해 기존의 명목화폐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통합은 세계적 모바일 기기용 추가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코입니다. 모바일 기기의 금액을 충전하여 지갑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대시와의 협업을 체결하면서 비트코인 결제는 별도의 언급이 있을 때까지 중지하겠다고 하네요. 특히 피코 같은 경우 모바일 탑업의 주요 고객 기반을 형성하는 개발도상국 사용자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에게 대시의 이점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대시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스테이 대시!